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창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그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그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내가 설명한 것 외에도 다른 내용들을 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것들 만들지 않고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전자상거래의 개요인데, 전자상거래 하면 영어로는 이제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하죠.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어떤 그 기업과 기업 간에 문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PC 통신의 어떤 홈쇼핑, 홈뱅킹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 왔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이 아주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상에서의 상거래와 이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상거래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PC 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상거래를 전자상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상점을 말하는 거죠. 그 상점도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은 전통시장과 같이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죠. 그죠? 국경도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상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65일 또 24시간 동안 쇼핑이 가능한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보는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그죠? 새로운 판매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초월해서 상품 판매 활동이 가능하다든지, 또 시장의 접근이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든지, 또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 피드백 하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세분화된 고객 전략 수립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장점을 보면 정보와 사회의 진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교류 활성화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혼잡을 상대적으로 또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죠. 자, 창업자 측면에서는 무점포, 재택 및 1인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보면 상품 이미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C에 보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는 창업 실패로 인한 어떤 위험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한 명의 창업자가 여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독립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옥션의 스토어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G마켓의 미니샵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인터넷 쇼핑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백화점식 대단위 쇼핑몰,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런 백화점
형태의 대단위 쇼핑몰도 있고, 두 번째는 전문 쇼핑몰도 있습니다. 전문 쇼핑몰 하면 뭐 보통 상품이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상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 즉 소수의 어떤 전문화된 품목만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을 보통 우리가 전문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절차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 창업 준비, 2단계 쇼핑몰 구축, 3단계 사업자 신고, 4단계 운영 준비, 그리고 5단계 쇼핑몰 오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1단계 창업 준비에서 보면 먼저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이템,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라는 거죠. 뭐 여성 의류를 판매할 거냐, 남성 의류를 판매할 것이냐. 이런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어떤 의류를 판매할 것인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시장 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내가 선정한 그 아이템들이 현재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어느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지, 주로 어떤 고객들,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상품에 대한 기획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의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성 의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옷 종류의 언더웨어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죠? 또 이것도 계절별로 뭐 봄, 가을 의류를 주로 판매할 거냐, 여름 의류냐, 겨울 의류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연령별로도 뭐 20대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냐, 아니면 주로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를 판매할 거냐, 뭐 이렇게 상품 기획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조달을 계획, 상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직접 내가 제조를 할 건지, 우리나라의 어떤 도매 시장에 가서 상품을 도매 가격으로 구매할 건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일본이나 미국 아니면 홍콩에 가서 여성 의류를 도매 가격으로 공급받을 건지, 이런 데 대한 계획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규모가 작든 크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우리가 계획서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로 아래 한글을 활용해서 하나의 문서로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도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오픈을 하게 되면 갑자기 뭐 많은 고객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의 물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이런 창업 준비가 필요하고, 2단계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입니다. 도메인, 인터넷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구입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점,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만들어야 되고, 또 쇼핑몰에 등록할 상품들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사진 촬영 더하기 그 사진들을 포토샵 이미지로 또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제3단계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부가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뭐 집에서 한다고 해서 뭐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 신고에 대해서는 뭐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 가서 상담을 해봐도 되고, 또 구청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도 되고, 정말해서 집에서 하든 점포를 가지고 하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을 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사업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4단계는 운영 준비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해 봤겠지만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결제를 하게 됩니다. 뭐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휴대폰 결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페이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 페이를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뭐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계좌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페이로,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페이로 결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류, 배송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할 거냐? 아니면 전문 물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상품을 고객에까지 배송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단계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검색 엔진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쇼핑몰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 엔진이 등록을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뭐 나이키 신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쇼핑몰에서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면 내 쇼핑몰이 검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한 20만원 전후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지 다음이라는 포털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라는 포털에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전략.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특히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그 광고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 쇼핑몰에 대한, 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광고를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광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쇼핑몰을 주소를 알아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네이버입니다. 근데 이 네이버도 우리 국민들 중에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또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 1-2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아주 기본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기본적인 그 창업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쭉 하고 있는데, 상품이 너무 안 팔린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그 상품들을 내 쇼핑몰에 등록을 해 놓으면 많은 고객들이 접속을 하고 내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상품이 잘 안 팔린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 갈로 4번에 있는 수정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절차라고, 이제 절차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잘 안 될 때 어떡할 거냐? 예상하고는 다르다? 매출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돈은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자, 그럴 때는 제6단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성과 점검. 쇼핑몰의 성과를 점검하고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이 성과 점검이나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쇼핑몰의 성과를 점검할 때 몇 가지를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방문하는 고객 수,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의 수, 내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매출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의 증감 추세,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매출이 계속 감소되는지, 또 문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 쇼핑몰에 질문을 올리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도 한번 살펴보고, 또 자주 검색되는 상품의 종류도 한번 보고, 이런 이제
한 6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내 쇼핑몰에 대한 성과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고객이 많고 가입하는 고객도 많고 또 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 쇼핑몰은 점진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 이렇게 이제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서 운영 방향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거기 보면 뭐 A, B, C, D, E, F, G, H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판매되는 상품을 변경한다든지 홍보 및 광고 방법을 또 변경을 해 본다든지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솔루션을 한번 바꾸어 본다든지 뭐 고객 서비스를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본다,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이 최악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을 뭐 폐쇄하고 아예 업종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제휴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제휴 마케팅을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마 학기 후반부에 그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습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쇼핑몰은 운영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쇼핑몰의 이제 성과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의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몰 하면 직접 구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쇼핑몰 전문 업체,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들이 있거든요. 전문 기업들에게 매달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고 그 쇼핑몰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가지고 쇼핑몰을 개발하는데, 그 요즘은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게 한 5가지가 있죠. 그죠? 매크샵이라는 회사, 카페24, 가비아, 후이즈, 고도몰 뭐 이런 회사들, 이 말고도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의 1등 최고의 회사는 바로 이 매크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크샵이라는 회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마 50%가 넘을 건데,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 하면 매크샵이 현재로는 거의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인 매크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이제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면서 그 매크샵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할 건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왜 실패할까? 전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좀 상실되는 경우, 뭔가 잘 안 되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으면 뭔가 잘 안 될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갖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거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할 때는 결국은 이 마케팅은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이 마케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키워드 광고, 키워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나이키 신발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했죠. 그죠? 어떤 고객이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키 신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내 쇼핑몰이 검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웹 기획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즉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죠? 우리 가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중소기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할 때 본인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웹기획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본인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은 운영상으로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는 보면 초기 아이템 선정이 좀 잘못된 경우, 즉 말해서 내가 여성 의류를 생각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가서 여성 의류를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여성 의류를 선정했다. 일본 상품 잘 팔릴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체형하고 일본 여성들의 체형은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단순히 메이드 인 재팬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이 메이드 인 재팬 여성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 선정이 좀 잘못된 경우죠. 자, 다섯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구매력을 갖춘 목표 고객, 즉 말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직장 여성인들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을 하니까, 그죠? 옷을 아니면 신발을 자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직장인들은 구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 쇼핑몰보다는 전문 쇼핑몰로. 전문 쇼핑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내가 상품이 300개에서 500개 정도, 그죠? 그리고 어떤 분야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분야가 남성 스포츠용품으로 딱 전문화 시켜서 그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맞지, 뭐 남성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갖추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쇼핑몰보다는 전문 쇼핑몰로 승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쇼핑몰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이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그냥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아니면 다음을 꼽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그 포털 사이트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온라인 상담, AS, 그리고 상품의 배송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는 거. 온라인 상담, 요즘은 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가보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주겠다. AS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 배송, 요즘 사람들 상품 주문해 놓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두 번 다시 그 쇼핑몰 이용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요즘은 빠른 배송, 이 빠른 배송이 그 쇼핑몰의 성패를 아주 그 좌우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하면 아마존을 꼽을 수가 있죠. 그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도 30분 내에 아니면 1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을 해주고 우주 공간에 배송센터를 구축하고, 그만큼 이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도 빠른 배송을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요즘 고객들은 배송을 좀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음성과 동영상 서비스를 조금 강화시키는 거. 음성, 그냥 뭐 단순히 이미지, 텍스트 중심으로 쇼핑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요즘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홈쇼핑 채널 아주 음성과 동영상 서비스,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해주고 사람이 직접, 모델들이 직접 옷을 입고 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품이 잘 팔린단 말이죠.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이미지만 아니면 좀 글자 몇 줄로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음성과 좀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파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산업공학을 한번 어떻게 적용을 시켜 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산업공학, 여기 보면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인력, 자재, 설비, 기술, 자금 등의 어떤 종합적 시스템의 설계, 개선 및 설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술 또는 개념의 이제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도 이런 산업공학의 개념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은 감성적이고 자세할수록 잘 팔린다. 우리 쇼핑몰 사이트 같은데 접속을 해보면 상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등록을 해놨고 아주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상품이 그만큼 더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대 이미지, 작은 사진을 클릭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커다라는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구매 완료까지의 과정이 좀 짧을수록 좋다. 고객이 상품 구매자가 마우스 클릭을 너무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몇 번에 한 3번 아니면 4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상품 구매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런 식으로 마우스 클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특히 마우스 클릭을 한 10번 이상 하도록 한다면 구매자가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네 번째 보면 간결하게 만들고 좀 자주 정리해 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 메인 화면에 진열된 상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 쇼핑몰은 뭐 하는 쇼핑몰일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닐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 쇼핑몰을 좀 자꾸 정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약점을 좀 초반에 알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택배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섬까지는 섬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 배달을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택배비를 좀 많이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미리 좀 그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미리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리고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어느 날은 뭐 배달이 안 된다든지 배달이 조금 늦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배송비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분쟁이 좀 많거든요.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뭐 섬이라는 지역에서
그 상품을 구매했을 때 배송비를 뭐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초반에 미리 좀 알려주는 거. 자, 여섯 번째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중성 있는 상품을 이제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품,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그런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그 노래는 제발 틀지 마세요. 갑자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악이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특정 쇼핑몰을 접속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빵빵빵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매자가, 그 고객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직접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전에 내가 그 국내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을 좀 설명을 해 주었죠. 그죠? 예, 그런 회사들이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크샵이라는 회사, 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의 1등 하는 회사라고 했죠. 그죠? 가비아라는 회사도 있고, 그죠? 후이즈도 있고, 고도몰도 있고, 정말해서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가지고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런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온라인으로 쇼핑몰 만드는 교육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에 한번 직접 참석해 보는 것도 그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쇼핑몰을 직접 만들 때도 아주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뭘까? 바로 HTML하고 포토샵입니다. 강의 소개할 때도 설명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이 HTML하고 포토샵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HTML과 포토샵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그 초보적인 수준의 HTML 명령어, 그리고 그 초보적인 수준의 포토샵 실무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TML하고 포토샵 강의도 별도로 해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TP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매크샵 쇼핑몰을 만들 때도 이런 FTP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정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이제 전송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매크샵으로 직접 만들 때 FTP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쇼핑몰 만들려고 하면 상품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상품 사진을 잘 촬영하려고 하면 좀 조명도 필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이 쨍쨍 내리 쬐는 그런 장소에서 그 상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형광등 아래에서 상품 사진 촬영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광등이 밝다고 생각되지만은 상품 사진을 촬영해 보면 굉장히 어둡고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정말해서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상품을 촬영하면 포토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상품을 촬영하면 포토샵 작업을 굉장히 적게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